안녕하세요. 무협 전문 채널 위소엽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바로 김용 무협 소설 장력 듀스 101입니다. 소설 내에서 등장하는 최고의 장력들을 알아보는 것이지요. 재밌겠죠? 그럼 최고의 장력 베스트 11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황약사의 나경신검장입니다. 올라운드 재능러인 동사 황약사가 창시한 장법입니다. 사조용전에서 황룡이 자주 써먹었던 장법으로 변화와 허초가 많으며 공력이 성숙해지면 장력이 마치 검이 된 듯 날카로워진다고 합니다. 황약사는 이것의 정수를 응용하여 나경검법도 만들었지요. 개정판에서는 도화 나경장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김영사판 사조용전에서는 나경신검장으로 나와 있어서 확실한 사항은 알 수가 없군요. 9위는 현명이로의 현명신장입니다. 강력한 한기를 발산하여 적중한 상대에게 치명적인 내상을 입히는 장법입니다. 의촌도연기 시절로부터 약 100여 년 전인 백손도인이 만들어낸 무공으로 알려져 있으며 워낙 악독하고 잔인한 무공인지라 후에 익히는 자가 없어 실전된 줄 알았는데 원나라 조정과 결탁한 무림인 현명이로가 이를 익혀 악명을 높입니다. 이 장법으로 인해 장무기가 한독으로 어린 시절 내내 고생하다가 구양신공을 익히게 되면서 한독을 치유하게 되지요. 또 성인이 된 장무기를 이 현명신장으로 애를 먹인 적도 있었고요. 의천도용기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장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8위는 현자의 대력 금강장입니다. 소림사의 방장인 현자의 대표적인 절기로 그 뛰어난 위력의 소봉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교봉이 거울을 돌려 막았을 때는 이미 지청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섰을 때였다. 그런데 깨어진 병소리가 나는 순간 그 자신은 지붕 위의 처마 끝에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무릎이 힘없이 꺾이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는 강호에 나선 이래 한 번도 이와 같이 무서운 족수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네, 놀랍지요. 소복마저 놀라게 만든 뛰어난 장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7위는 구음진경의 최심장입니다. 본래 설정은 진연풍이 황약사에게서 훔친 반쪽짜리 구음진경에서 구음백골조와 함께 만들어내었고 매초풍이 이를 배워서 사용한다는 설정이었으나 새롭게 수정된 사조용전에서는 구음진경에 수록된 광명정대한 무학이었으나 황상의 복수심이 들어가 음독한 무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장을 파열시키는 잔인하고도 강력한 무공으로 의천도용기에서는 주지학이 이 무공을 사용하여 두백당, 역삼랑 부부를 죽인 적이 있습니다. 소강호에서는 청성파의 여창해가 사용하는 무공으로 내장을 파열하는 무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아 구음진경 시대에 수록된 최심장이 청성파의 무공인 것인지 아니면 사조시대 이후 청성파에 전래된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6위는 소요파의 천상육양장입니다. 소요파의 대표적인 장법으로 천산동무와 허죽이 주로 사용합니다. 천산육양장은 체내에 축적한 북명진기를 끌어내어 이를 육양, 즉 웅후하고 강력한 양기로 바꾸어 상대의 경맥을 타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강한 속성을 가지지만 열기를 조종한다는 측면에서 한열의 속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어서 조금 변용하여 극도로 차가운 냉기로 바꾸어 방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장법을 사용하면 상대가 구사하는 공격에 함유된 한기와 열기를 모두 지워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법 그 자체로서의 직접적인 위력도 매우 강력하여 천하의 어떠한 장법들과 겨루어도 결코 지지 않을 정도이지요. 이 장법이 암기화된 것이 바로 생사부입니다. 생사부를 해독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천상육양장에 있지요. 실로 오묘한 무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위는 구천인의 철장공입니다. 철장방이라는 방파의 동문무공으로 구천인은 이 무공을 절정으로 수연하여 형산파의 고수들을 물리쳤으며 형산파를 몰락시켰습니다. 이 무공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흔히 소림사에서 연마하는 방식인 철사장과 같은 방식으로 연마를 하게 됩니다. 이 철장의 위력 역시 대단하여
항용 18장에 필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4위는 구양봉의 한마공입니다. 청개구리가 먹이를 향해 덮치 여는 듯 한 자세로 웅크린 채 힘을 응축한 뒤 한 번에 분출하는 무공으로 정으로 동을 제압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역의 강맹함이나 신법의 복잡다단함으로는 가히 무림의 으뜸가는 무학으로 항용 18장이나 철장방의 철장처럼 강맹한 외공도 한마공의 위역에 버금갈지언정 능가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대리단시의 일량지에는 상극이지요. 후에 개정판에서는 선천공과 일량지가 합해져야만 구양봉의 한마공을 제압할 수 있다고 변경됩니다. 그 무공의 바탕이 광대하고 수연이 극히 어려워 조카인 구양극에게도 전수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러나 양과는 익혀 보였다는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허허허허. 3위는 유탄지의 빙잠한독입니다.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금수저의 자제인 유탄지가 소봉의 품속에서 떨어진 역근경을 얻게 되면서 그 속에 숨겨진 마가 타국 욕삼마지 단행성 취신족경의 내공을 자신도 모르는 새에 아자에게 다그침을 당해 물린 독충 독사들의 독을 해독하기 위해 자연스레 익히게 되면서 절정의 내공은 물론 빙잠한독까지 소유하게 되면서 내공과 장력에 있어서는 절정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 위력은 소봉마저도 한독에 의해 고통을 느낄 정도이죠. 그러나 하반신이 일반인 수준이라는 단점으로 소봉에게 금방 제압당해 버립니다. 그러나 상반신은 그야말로 초오절급의 위력을 지녔다 할 수 있겠죠. 2위는 아면소혼장입니다. 양과가 창시한 무공으로 장법이라 하기에는 여러가지 사용수들이 많습니다. 한팔이 없는 양과의 전용 무공이라 그런지 괴상한 초수들이 많으며 그 진정한 위력은 심경의 변화로부터 나오는 천하에 찾을 수 없는 기이한 장법으로 총 17개의 초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황학사가 말하길 그 위력은 곽정의 항용 18장에 버금갈 만큼 강력하다고 합니다. 천하를 대표할 만한 5절의 무공과 전진교, 고묘파의 무공 등을 두루 섭렵한 양과가 생각하기에 한 가지라도 정통한 것이었기에 한두 가지만 취해서 익히자니 다른 것들을 아깝게 여겨 자신만의 무공으로 융합시켜 만든 것이지요. 하지만 역시 신경의 변화에서 그 위력을 찾을 수 있기에 깊은 상태에서는 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대망의 1위는 바로 항용 18장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남자의 무공하면 바로 이 샹롱 18장이죠. 개방의 신방절기이자 소봉과 홍칠공, 곽정 같은 대영웅들이 천하를 주유하며 주력으로 사용했던 대단한 위력을 가진 장법입니다. 강과 유의 상반된 성질과 유가와 도학의 이론을 겸비한 매우 심오한 무학이라 할 수 있지요. 항용 18장에 대한 자세한 성질은 그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던 무공분석 시리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합류할 최후의 무공은 과연 무엇? 네,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된 최후의 장법은 바로 한빙면장이었습니다. 이 무공은 얼음처럼 차가운 내역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의천도연기에서는 청익보강 윌소의 주역기입니다. 윌소가 드라큘라처럼 사람의 피를 빨아먹게 되는 것도 한빙면장을 익히던 도중 내공 부족으로 인하여 주와 인마에 빠지는 바람에 한빙진기를 다스릴 수 없게 되어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먹지 않으면 한독이 발작하게 되어서 그랬지요. 이후 장무기의 구양신공 덕에 한독이 치유되고 자유롭게 한빙면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무공은 소강호 시대로 이어지게 되고 좌냉선이 한빙진기를 절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윌소와 비슷한 원리로 상대를 얼어붙게 만드는데요. 이마행이 이 한빙진기를 흑성대법으로 흡수했다가 패배하게 되어 개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김용무협소설을 대표하는 장력 베스트 11을 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재밌으셨나요? 순위뉴스 101,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